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여는 것이 두렵고 허무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소비가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정작 그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후회하며 긴 밤을 뒤척여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오직 돈을 버는 기술만 배웠을 뿐 돈을 내 영혼을 위해 아름답게 쓰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가혹한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고 그들의 노년층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돈과 삶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아프게 깨달은 노후에 돈을 쓰는 7가지 진짜 방법을 통해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길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위를 과시하는 물건이 아닌 일상의 평온을 돕는 도구에 돈을 쓴다. 둘째, 자녀의 헛된 기대를 끊어내는 단호한 거절에 돈을 쓴다. 셋째, 새로운 소유가 아닌 오래된 물건을 고치는 데 돈을 쓴다. 넷째, 자랑하기 위한 요란한 여행이 아닌 고독한 산책에 시간을 쓴다. 다섯째, 막연한 생명 연장이 아닌 오늘 하루의 정갈한 식탁에 돈을 쓴다. 여섯째, 얼굴 모를 후손을 위한 상속이 아닌 지금 내 곁에 사람을 대접하는 데 돈을 쓴다. 일곱째, 편리함을 돈으로 사는 대신 내 몸을 직접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느 평범한 일본의 은퇴자 다나카 씨가 겪은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거대한 기업의 부품으로 헌신하며 일했고 고급 양복과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자신의 유일한 가치이자 자존심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자신의 낡은 지위를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 동창회나 친목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내리는 쓸쓸한 오후, 그는 자신의 비싼 시계가 차갑게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계를 고치기 위해 화려한 수리점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중 그는 문득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에게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이토록 무겁고 차가운 쇳덩이를 손목에 매달고 다니는 것인가? 그날 다나카 씨는 발길을 돌려 수리점이 아닌 동네의 작고 허름한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화려한 시계를 고치는 수십만 원의 비용 대신 정원의 흙을 고를 튼튼한 모종삽 하나와 발이 편안한 낡은 작업화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흙을 맨손으로 만지며 땀을 흘리던 그 순간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모종삽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시계보다 그의 메마른 영혼을 더 따뜻하게 위로해 준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노후에 무엇을 위해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이 7가지 원칙을 우리의 팍팍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지위를 과시하는 물건이 아닌 일상의 평온을 돕는 도구에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가장 비싸고 유명한 상표가 크게 박힌 외투를 조심스레 꺼내 입으며 친구들이 이 옷을 보고 내가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주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자식들이 사준 명품 가방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들고 나가며 나의 성공한 인생을 무언의 언어로 과시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해 외투를 벗어 의자 뒤에 걸어두는 순간 그 비싼 옷의 역할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식사하는 내내 혹시라도 옷에 고기 냄새가 배거나 국물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가방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마음을 졸이며 정작 친구들과의 따뜻한 대화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이 내 옷이나 가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씁쓸함을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러한 우리의 서글픈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면의 충만함이 아닌 외부의 인정에 굶주려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통찰은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의 근본적인 오류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까운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겁게 쓰고 있던 사회적 가면을 하나둘씩 벗어던지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과실을 위한 소비는 그 낡은 가면을 더욱 두껍고 무겁게 덧칠하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지혜로운 노인들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백화점의 진열장 앞을 서성이는 대신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굳은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질 좋은 베개를 사는데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들은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할 비싼 명품 지갑을 사는 대신 매일 저녁 된장찌개를 끓일 때 늙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볍고 예리한 식칼을 고르는데 오랜 정성을 들입니다. 베개와 식칼은 밖으로 들고 나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매일 밤 우리의 수면을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며 매일의 고단한 요리 시간을 귀찮은 노동이 아닌 즐거운 일상으로 승화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진짜 평온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질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옷장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언젠가 남들에게 보여줄 날이 올 것이라는 헛된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옷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과거의 짐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여러분의 지친 몸을 묵묵히 위로하고 일상을 한결 편리하게 만들어줄 작고 다정한 도구들로 채워 넣으십시오. 차를 마실 때 입술에 닿는 둥근 감촉이 좋은 도자기 찻잔 하나, 오래 걸어도 무릎과 발바닥이 아프지 않은 가벼운 산책화 한 켤레, 비 오는 날 어깨가 젖지 않도록 도와주는 튼튼하고 넓은 우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헛된 기대를 끊어내는 단호한 거절에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본가에 찾아온 다 큰 자식이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혹은 새로 이사갈 아파트의 전세금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손을 벌립니다. 부모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마지막 남은 생명줄 같은 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식의 처진 어깨를 보며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내가 조금 더 안 입고 안 먹으면 되겠지. 자식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두 눈 뜨고 지켜보겠는가. 이런 서글픈 자기 합리화와 함께 결국 적금을 깨고 집을 줄여 자식의 손에 목돈을 쥐어줍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대부분 참혹합니다. 돈을 받아간 자식의 사업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부모는 텅 빈 통장을 끌어안고 극심한 노곤함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따뜻했던 정마저 돈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비극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받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떤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 차갑고도 정확한 비유는 노년의 부모와 장성한 자식 간의 관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의 삶에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돈은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약이 되며 부모의 노후를 파괴하는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잃어버린 수십 년의 장기 불황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부모가 자식의 경제적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짓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해올 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온전히 책임질 테니 너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거라. 이 한마디의 거절을 위해 그들은 마음의 엄청난 비용과 심리적 갈등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자식에게 원망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낡은 죄책감과 싸워 이기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쥐어줄 돈으로 차라리 자신들의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요양비용으로 미리 비축해둡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끝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식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발로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를 반드시 떠올리십시오. 거절은 결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은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은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대신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하고 너의 능력을 믿는다.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나의 역할은 여기서 너를 응원하는 것뿐이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노후 자금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에만 온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단호한 거절의 비용을 치르는 자만이 자식과 부모 모두의 인생을 비극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소유가 아닌 오래된 물건을 고치는데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거실 풍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편안한 가죽 소파의 한 구석이 낡아 찢어지거나 수십 년 전 큰마음 먹고 샀던 튼튼한 나무 식탁의 다리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의 광고와 홈쇼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그렇게 낡은 것을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이제는 새롭고 세련된 것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말에 속아 넘어가 오랜 세월 나의 가족과 함께 호흡해온 소파와 식탁을 거침없이 쓰레기장에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낯선 공장에서 갓 뽑아낸 아무런 추억도 영혼도 없는 새 가구를 비싼 돈을 주고 들여놓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안이 환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 이내 그 낯선 물건은 우리의 몸에 맞지 않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결국 또 다른 소유의 갈증만을 낳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소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감사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부족한 것, 새로 갖고 싶은 것만을 갈망하며 고통받는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욕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허망한 짓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욕심내어 내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깊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과 함께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놀라운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장난 라디오를 버리고 최신형 오디오를 사는 대신 먼지가 쌓인 낡은 라디오를 들고 동네의 전파사를 찾아갑니다. 시계줄이 끊어진 낡은 손목시계를 서랍에 처박아두는 대신 수리점에 가서 시계줄을 갈고 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가죽이 다른 구두를 버리는 대신 구두 수선공에게 부탁해 밑창을 갈고 가죽의 윤기를 냅니다. 그들이 수리비로 지불하는 돈은 때로는 새 물건을 사는 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수선공의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난 낡은 구두를 신고 걸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 여전히 쓸모있고 가치 있다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물건을 고쳐 쓰는 행위는 곧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피고 치유하는 행위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서랍장 깊은 곳에 고장난 채 잠들어 있는 만년필, 유리알이 깨져버린 오래된 벽시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정든 냄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쉽게 쓰레기 봉투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귀찮더라도 수리점을 찾아가 돈을 지불하고 고쳐보십시오. 장인의 손길을 거쳐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한 오래된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은 새 물건을 샀을 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묵직한 감동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사서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돈을 쓰지 마십시오. 내 손때가 묻은 오래된 것들을 정성껏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데 돈을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나온 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며 흔들림 없는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자랑하기 위한 요란한 여행이 아닌 고독한 산책에 시간을 쓰는 태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로망으로 해외여행을 꼽습니다. 개모임을 만들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으고 수백만 원을 들여 유럽이나 남미로 화려한 패키지 여행을 떠납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고 유명하다는 관광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모두 찍고 돌아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의 무릎은 시큰거리고 피곤은 극에 달하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기 바쁩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을 확인하며 잠시 우쭐해지지만 집으로 돌아와 짐을 푸는 순간 남는 것은 지독한 몸살과 카드 명세서뿐입니다. 여행지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그곳의 바람 냄새는 어땠는지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긴 수백 장의 사진만이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과 자유에 대해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우리가 무리지어 떠나는 요란한 여행은 사실 고독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도피하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나와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낯선 풍경과 시끄러운 사람들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평온은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일본의 지혜로운 노인들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항으로 달려가는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 근처의 조용한 숲길이나 공원을 걷는 산책에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들은 산책을 위해 아주 좋은 품질의 신발을 한 켤레 사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벼운 방풍 재킷을 입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홀로 걷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 동안 그들은 스마트폰을 꺼두고 발바닥에 닿는 흙의 부드러운 감촉에 집중하며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고독한 산책의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과 조용히 대화하고 다가올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는 철학적 수행의 과정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 낯선 땅을 밟는 것보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어제와 조금씩 달라지는 나뭇잎의 색깔을 관찰하는 것이 노년의 영혼을 훨씬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피곤한 여행 계획은 과감히 접어두십시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억지로 웃음 지으며 피로를 쌓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의 발을 편안하게 감싸줄 최고급 걷기 신발을 한 켤레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아무런 목적지 없이 문을 나서서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조용히 걸어보십시오. 누구와도 말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의 생명력을 바라보고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의 여유로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고독한 산책길 위에서 여러분은 수백만 원짜리 여행에서도 결코 얻지 못했던 거대한 우주의 위로와 완벽한 내면의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병을 고치기 위한 맹목적인 의료비가 아닌 오늘 하루의 체력을 유지하는 소박한 식탁에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덜컥 겁을 먹고 건강 염려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온갖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을 박스째로 사들이고 소문난 명의가 있다는 병원이라면 전국 어디든 새벽 기차를 타고 달려가 줄을 섭니다. 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비싼 치료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으며 어떻게든 젊은 시절의 쌩쌩한 몸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약창고를 가득 채우면서도 정작 매일의 식사는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물에 밥을 말아 김치 조각과 함께 때우거나 나트륨과 방부제가 가득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배를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병이 난 후에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는 사후 약방문에는 거액을 쓰면서도 정작 내 몸의 기초를 만드는 매일의 식탁에는 지독할 정도로 인색하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외부적 재화 중 단연 으뜸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거지가 병들고 우울한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강이란 약물로 연명하는 인위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활력을 의미합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란 불로장생을 꿈꾸며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체력을 잃지 않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일본의 현명한 노인들은 수십 알의 정체불명 영양제를 삼키는 대신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나가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와 질 좋은 두부를 사는데 돈을 씁니다. 그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비싼 수액을 맞는 일에 돈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제철 생선 한 마리와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된 깨끗한 쌀을 고르는데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싼 음식을 피하고 자연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껏 요리하여 나 자신을 대접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씹어 삼키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상이자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입니다. 질 좋은 식재료를 사는 비용은 비싼 병원비나 약값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만족도와 생명력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수십 병의 영양제는 과감하게 치워버리십시오.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늙어가는 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영양제를 살 돈으로 내일은 평소에 비싸서 들었다 놨다 망설였던 가장 질 좋고 신선한 과일과 고기를 사서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십시오. 귀찮다는 이유로 남은 밥에 대충 찬물을 말아 드시는 서글픈 짓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아름다운 그릇에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을 담아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만찬을 즐기십시오. 음식이 곧 여러분의 핏줄이 되고 근육이 되며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굳건한 에너지가 됩니다. 약국과 병원이 아니라 동네 시장과 식료품점에서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내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위대하고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여섯째, 죽음 이후를 대비한 과도한 상속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맺는 따뜻한 인연을 대접하는데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으며 평생을 구두쇠처럼 살면서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겠다는 맹목적인 목표 하나로 자신의 현재를 무참히 희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의 오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사는 것조차 벌벌 떨며 인색하게 굽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 팍팍함에 지쳐 하나둘 곁을 떠나고 그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가 평생을 굶어가며 남긴 그 막대한 유산이 자식들 사이에 끔찍한 재산 싸움과 소송의 불씨가 되어 남은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결국 사랑하는 이들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통렬하게 경고했습니다. 부는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망상 중 하나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현재의 이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도구로 사용될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죽은 뒤에 남겨진 수십억 원의 예금 통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살아생전 친구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며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영원한 사랑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상속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는데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계산하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오랜 시간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늙은 아내나 남편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합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길을 걷다 평소 고마웠던 이웃을 만나면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후손을 위해 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내 눈을 마주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지금 내 곁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씀으로써 끈끈하고 따뜻한 인간관계의 그물을 짭니다. 이러한 소비는 노년의 뼈저린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의 저장고가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힌 숫자에 집착하며 하루하루를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내 무덤 앞에서 흘릴 거짓 눈물을 기대하며 돈을 모으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관 속에는 단 한 푼의 돈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가장 맛있는 식당을 예약하여 그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십시오. 계산대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먼저 지갑을 여십시오. 돈은 내 수중에서 떠나 타인의 입맛을 돋우고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할 때 비로소 그 삭막한 종이 조각에서 벗어나 따뜻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미래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인연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풍요롭고 후회 없이 장식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일곱째, 타인의 시간을 사는 대신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데 돈과 에너지를 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남을 시켜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함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시장이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비싼 배달료를 내고 음식을 시킵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힘들다며 돈을 주고 청소업체를 부르고 가까운 거리도 걷기 싫어 택시를 잡아탑니다. 돈으로 남의 노동과 시간을 사면서 우리는 자신이 매우 대우받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 앞 소파에 파묻혀 지내게 되고 우리의 팔다리는 점점 근육을 잃고 쇠약해져 갑니다. 결국 스스로 신발끈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하는 비참한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돈으로 편리함을 샀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나의 생명력과 독립성을 돈을 주고 팔아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과 신체의 활동성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발휘하는 데 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귀찮은 일일지라도 내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과정 자체가 생존의 기쁨이자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타인의 노동을 돈으로 사서 내 몸을 가만히 두는 것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돈으로 편리함을 사는 현대사회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스스로 움직이는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배달을 시키는 대신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직접 우산을 챙겨 들고 걸어서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낑낑대며 들고 오면서도
그들은 내 두 다리로 여전히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고 마당의 잡초를 직접 손으로 뽑아냅니다. 이런 일상적인 집안일들은 그들에게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감의 원천이자 늙어가는 근육을 일깨우는 훌륭한 재활 치료입니다. 그들은 택시비나 배달비로 쓸 돈을 아껴 더 튼튼한 무릎 보호대나 편안한 걷기 신발을 사는 데 씁니다. 나의 몸을 직접 움직여 내 삶의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이 무기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남의 손을 빌려 나의 귀찮음을 해결하려는 나태한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편리함은 우리를 잠시 편안하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녹슬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걸레를 손에 쥐고 여러분의 방을 직접 닦아보십시오. 시장까지 조금 멀더라도 천천히 걸어서 다녀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칸씩 밟아 올라가 보십시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숨이 조금 턱에 찰 때 여러분은 내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짜릿한 감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간을 사는데 돈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 몸을 치열하게 움직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꽉 쥐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꼿꼿한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깊은 지혜의 여정을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차가운 금속과 종이가 어떻게 노년의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는 불씨로 변할 수 있는지 7가지 원칙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위를 과시하는 화려한 물건이 아닌 내 일상의 평온을 돕는 소박한 도구에 돈을 쓰고 자녀의 무리한 기대를 끊어내는 단호한 거절의 비용을 치르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끝없이 소유하려는 탐욕을 버리고 오래된 물건을 고쳤으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란한 여행 대신 고독한 산책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막연히 병을 고치려는 맹목적인 의료비 대신 오늘 하루의 건강한 식탁을 정성껏 차리고 얼굴도 모를 후손을 위한 허망한 상속 대신 지금 내 곁에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노동을 돈으로 사는 편리함을 거부하고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재테크나 소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나 자신임을 선언하는 철학적 결단이며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기 위한 영혼의 호흡법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남은 생을 위해 그리고 단 하나뿐인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어디에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과거의 헛된 영광을 붙잡기 위해 혹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귀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곳이 곧 우리 영혼의 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작은 위로와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